가브리엘 마르셀. 마르셀. 프랑스로부터의 신소크라테스적 질문. 가브리엘 마르셀은 1887년에 태어났다. 파리 태생의 장폴 사르트르와 같이 철학자인 동시에 비평가이며 극작가이다. 그러나 사르트르와는 달리 그의 철학과 극작은 무신론이나 절망의 기초를 두지 않고 신앙의 가치와 믿으려고 하는 의지와 인간의 필요 따위를 탐구한다. 프랑스 철학회의 회원이며 학사원의 문학 특별상의 수상자이기도 한 마르셀 박사는 기포도 강좌, 존재의 신비, 형이상학적 일기, 존재와 소유, 대중사회와 맞서는 인간 등 최근 영역되기 시작한 몇 권의 저서의 저자이다. 그는 지금 파리에 살고 있다. 대중과 맞서는 보편. 가브리엘 마르셀. 머린 말. 총괄적으로 보면 나의 철학에 있는 동적 요소는 추상 개념에 대항하여 집요하고 끈기 있는 투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최초의 연구와 아직 출판되지 않은 초기 저작을 쓴 시절인 1911년과 1912년부터 나는 추상 개념의 포로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철학에 반대하여 원고적 변호사의 구실을 담당하였다. 초기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태도는 베르그송 철학의 영향 때문인가? 나는 아무래도 그렇다고 언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 개념의 불신임은 이를테면 오랫동안 헤겔의 체계가 매혹적으로 나를 괴롭혔다는 것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 외양과는 달리 헤겔은 구체적인 것의 우위를 간직하기 위해 눈부신 노력을 하였다. 즉 구체적인 것과 직접 주어진 것을 혼동하는 일에 대해서 그보다 더 강하게 대항한 철학자는 없었다. 한편 주리앙 반다와 같은 사이비 철학을 내가 격렬하고 적이 있게 비판한 것은 반다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추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는 현실을 그 속에 있는 구체성으로 파악하려는 참된 철학자의 긴급한 내적 욕구를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다. 한편 추상 정신에 대한 나의 이러한 적의는 확실하게는 또한 민주주의 자체에 의하지 않더라도 철학적 기초 위에 민주주의의 명분을 세울 것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같은 것에 의하여 내 마음속에 자극받은 불신임의 감정에 뿌리박고 있다. 이를테면 내 생애의 어느 시절에도 프랑스 혁명이 찬사나 심지어 애착 같은 것으로 내 마음을 고취시켜 본 적은 없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이유는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는 프랑스의 사회생활 속에서 평등주의적 고집 같은 것에 기인한 황폐한 자취를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감정도 영향을 미쳤다. 어렸을 때 내 부모가 무슨 까닭이었는지는 지금도 확실히 모르지만
내게 미니에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몸이 건조한 역사 서적을 억지로 읽게 했다. 그것을 읽고서 느낀 다른 소감은 폭력, 혼란, 무자비에 대한 내가 타고난 심한 증오감이다. 그 당시 나를 간절하게 충격한 것은 1989년까지 끌어온 프랑스 사회, 정치 생활에서의 눈에 거슬리는 악폐보다도 테러의 죄악이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히 나는 프랑스 혁명을 좀 더 올바르게 혹은 적어도 공평하게 평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9월 대학살과 기타 혁명기의 집단 범죄가 청년기의 나에게 일으켰던 분개감은 결국 본질적으로는 스탈린주의나 나치즘의 소름이 끼칠 듯한 무서움이나 혹은 인접국가의 추잡한 추방 광경에 의하여 극히 근자에 내게 미친 느낌과 별 다른 차가 없었다. 그러면 그처럼 깊이 뿌리 박은 심적 경향이 나의 모든 철학적 발전의 출발점이었느냐고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내 글을 독자는 극히 자연스럽게 추상주의에 대한 증오감과 집단폭력에 대한 증오감 사이에 이해할 만한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떤가를 묻고자 할 것이다. 나는 그러한 관련이 분명히 있다고 대답한다. 그렇지만 내 자신에게조차 오랫동안 그렇다는 것이 이해되지 못했다. 그것이 내게 명백해진 것은 확실히 꽤 근래의 일이다. 그런 까닭으로 추상화의 정신은 원래 격정 다음에 온다. 주로 말하면 가장 위험한 추상 개념을 꾸며내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결정이다. 지금 내가 끄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사상이 항상 음악, 조화, 평화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열정에 대한 수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내 의하여 지배되었다는 점이다. 또 어렸을 때 나는 추상성 위에 참된 평화를 쌓아 올릴 수 없다는 진리를 파악하였다. 내가 그것을 파악했다 해도 아직은 물론 개념적인 정밀성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형태에서였다. 내친 김에 말하거니와 추상성 위에 참된 평화가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은 국제연맹과 기타 그와 흡사한 그럴듯한 여러 조직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행동하고 참여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매우 오랜 기간에 있어서까지 내가 항상 기독교에 찬성하는 일종의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아마 기독교가 변함없이 자기 자신에 충실한 한 기독교만이 진정한 평화 조정자가 될 수 있다는 타파할 수 없는 확신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